사부지옥의 100일 훈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야쿠브는 처음 보는 한국의 모든 것에 압도되었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들, 빠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항.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연습생 기숙사는 10명이 함께 생활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야쿠브와 함께 선발된 연습생들은 미국, 일본, 태국, 브라질,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되는 훈련은 밤 10시까지 계속되었고 17시간의 고강도 트레이닝은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첫 주부터 한국어 수업, 댄스 연습, 보컬 트레이닝, 랩 레슨, 표정 관리, 무대 매너, 팀워크 훈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 트레이너들의 완벽주의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안 돼, 다시. 감정이 안 보여. 너희는 아직 아마추어야. 그 같은 말들을 매일 수십 번씩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연습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야쿠브는 매일 한계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무릎은 멍투성이가 되었고 목소리는 쉬어갔으며 온몸이 근육통으로 아팠습니다. 체중은 일주일 만에 5kg나 빠졌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정말 한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들면서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의 옷차림, 말하는 소리, 심지어 공기 냄새까지.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창밖을 보는데 정말 영화 속에서나 봤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10명이 함께 쓰는 방인데 제가 폴란드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2층 침대 5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개인 공간이라고는 침대와 작은 사물함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함께 생활하게 된 친구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마커스, 일본에서 온 히로시, 태국에서 온 룬,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인 거였어요. 첫날부터 훈련이 시작됐는데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미쳤구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30분 안에 씻고 식사를 마쳐야 했어요. 6시부터는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폴란드에서 유튜브로 독학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발음, 억양, 존댓말, 반말. 하나하나가 다 복잡했어요. 특히 다른 연습생들은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만 뒤처지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다른 애들은 술술 대답하는데 저는 머뭇머뭇하면서 단어조차 제대로 못 찾겠더라고요. 8시부터 시작되는 댄스 연습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한국의 댄스 트레이닝은 폴란드에서 혼자 춤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완벽한 동작,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안 돼. 다시. 이게 뭐야? 느낌이 안 보여. 너희는 아직 아마추어야. 라는 말을 하루에 수백 번도 넘게 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따라가기도 벅찼어요. 기본적인 아이솔레이션 동작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안무까지 하루에 배우는 양이 엄청났거든요. 폴란드에서 혼자 연습할 때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초보자 수준이더라고요. 보컬 트레이닝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발음도 틀리고 감정 표현도 어색하고 보컬 선생님은 감정이 안 들려. 노래가 아니라 그냥 읽고 있어라고 매번 지적하셨어요. 밤마다 근육통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어요. 특히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또 추고 같은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하다 보니 몸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체중도 일주일 만에 5kg나 빠졌어요. 식사 시간도 제대로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다른 연습생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어요. 물론 모두 같은 꿈을 향해 온 사람들이라 기본적으로는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했거든요. 누가 더 빨리 배우는지, 누가 더 잘하는지 항상 비교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냥 폴란드로 돌아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요. 따뜻한 엄마의 요리, 편안한 집,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연습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 저는 혼자서라도 더 연습했어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발성 연습도 하고 댄스 동작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도 했고 복도에서 혼자 랩 연습도 했어요. 룸메이트들이 야쿠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해줄 정도였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댄스 동작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정말 체계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엄격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말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특히 댄스 트레이너인 김 선생님은 제가 폴란드에서 발레를 배웠다는 걸 아시고는 그 기반을 K-팝 댄스와 접목시켜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발레와 K-팝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선생님의 지도 하에 연습해보니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2달째부터는 정말 변화를 느꼈어요. 몸이 음악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연습생들도 야쿠부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외로움이었어요. 가족들과 연락할 시간도 거의 없었고 폴란드와의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려웠어요. 가끔 밤늦게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면 눈물이 났어요. 언제 집에 오니? 라는 엄마의 질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말 미안했어요. 3개월째가 되면서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복잡한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댄스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야쿠부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제 진짜 연습생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00일이 지날 때쯤에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이 내게 준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동료 연습생들과도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향해 함께 노력하다 보니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진한 우정이 생겼어요.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고 잘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동지 같은 관계였어요. 그렇게 지옥 같았던 100일의 트레이닝을 버텨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 100일을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고 무엇보다 제 꿈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오부 첫 무대 전통과 현대의 융합. 드디어 첫 무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00일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친 연습생들은 5명씩 팀을 이뤄 데뷔 평가 무대를 선보여야 했습니다. 야쿠부가 속한 팀은 그
미국 출신의 마커스, 일본 출신의 히로시, 태국 출신의 논,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카를로스로 구성되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팀이었죠. 팀이 준비한 컨셉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주제하에 각자의 나라 전통 요소를 K-팝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쿠브는 한국 전통갓을 쓰고 폴란드 전통 발레 동작과 K-팝 댄스를 접목한 솔로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토록 감동받았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부채춤 무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연습 기간 동안 팀원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갔습니다. 야쿠브의 우아한 발레 동작, 마커스의 파워풀한 힙합, 히로시의 섬세한 팝핑, 논의 전통 태국 댄스, 카를로스의 열정적인 삼바까지 모든 것이 K-팝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무대 당일 관객석에는 업계 관계자들과 글로벌 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쿠브는 백스테이지에서 한국 전통갓을 쓰고 마지막 준비를 하며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00일 전 폴란드에서 온 그 청년이 이제 한국의 무대에 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야쿠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어린 시절 배운 발레의 우아함과 한국에서 100일간 익힌 K-팝 댄스의 파워풀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솔로 파트에서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팀 전체의 퍼포먼스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첫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팀이 결정되고 나서 처음 미팅을 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 일본, 태국, 브라질, 그리고 폴란드에서 온 5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꿈을 향해 함께 작업한다는 게 마치 꿈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있어서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음악과 춤 앞에서는 그런 장벽들이 금세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컨셉을 정할 때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각자 자기 나라의 전통 문화를 K-팝과 접목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과연 어울릴까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시도해보니까 정말 멋진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제가 맡게 된 건 한국 전통갓을 쓰고 폴란드 발레 동작을 K-팝 댄스와 융합하는 솔로 파트였어요. 처음 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솔로 파트라는 게 모든 관심이 저에게만 집중되는 거잖아요. 실수하면 팀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의미 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토록 감동받았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부채춤 무대처럼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을 제가 직접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슴 벅찼거든요. 연습 과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발레의 우아하고 절제된 움직임과 K-팝의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고 뭔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김 트레이너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야쿠브, 발레와 K-팝을 따로 생각하지 마. 둘 다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야. 그 공통분모를 찾아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기술적인 완벽함보다는 감정의 흐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2주간의 집중 연습을 거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발레의 우아한 아라베스크 동작에서 K-팝의 강렬한 팝핑으로 넘어가는 부분, 한국 전통갓의 우아함과 현대적인 헤어 트릭이 만나는 순간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어요. 팀원들도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마커스는 힙합의 그루브를, 히로시는 섬세한 디테일을, 노는 전통춤의 깊이를, 카를로스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각자 저에게 알려줬어요. 정말 서로에게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무대 의상을 처음 입어봤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전통갓을 쓰고 거울을 보는데 뭔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온 평범한 청년이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K-팝 무대에 서게 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무대 당일 아침에는 정말 긴장됐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아침밥도 거의 못 먹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설렘도 있었어요. 드디어 그동안 연습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 말이에요.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팀원들과 원을 그리고 서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이미 우리는 성공한 거야. 이제 그냥 즐기자라고 마커스가 말했을 때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관객석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업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팬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 순간, 와, 정말 국제적인 무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한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왔어요. 특히 제 솔로 파트가 시작될 때는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한국 전통 갓을 쓰고 발레의 우아한 포르드 브라팔의 움직임로 시작해서 점점 K-팝의 강렬한 비트에 맞춰 변화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짜릿했어요. 관객들의 탄성 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솔로 파트의 클라이맥스 부분이었어요. 갓을 벗으면서 동시에 360도 회전하는 동작인데 그 순간 관객석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팀 전체 퍼포먼스도 정말 완벽했어요.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으면서도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완성되었어요. 마지막 포즈를 취하고 나서 관객석을 바라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100일 전만 해도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K-팝 댄스도 서툴렀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정말 좋았어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화해낸 것이 놀랍다. 특히 야쿠브의 솔로 파트는 정말 독창적이고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대가 끝나고 나서 팀원들과 포옹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 안도감,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거든요. 팀원들, 트레이너들, 그리고 이 기회를 준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무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6부 빌보드의 기적. 무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후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일주일 후에는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2주 후에는 18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창은 수십 개 언어로 된 찬사들로 가득했습니다. 폴란드 청년, 한국의 춤으로 날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K-팝이다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현지 언론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TVP 폴란드 국영방송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고 주요 일간지들은 일면에 야쿠브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화제를 바탕으로 야쿠브가 속한 5인조 그룹 UNITY의 데뷔가 전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이브와 개펜 레코드의 합작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들의 데뷔 앨범 글로벌 하모니는 출시 전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앨범 발매 첫 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UNITY의 타이틀곡 원월드, 원드림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4위에 진입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야쿠브의 솔로 곡 워소 투솔이 빌보드 핫백에서 7위까지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출신 아티스트로서는 전례 없는 기록이었고
K-팝 역사상 데뷔 앨범으로는 최고 순위였습니다. 폴란드 현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시장은 야쿠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고, 폴란드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폴란드 청년, 한국이 만든 세계의 아이돌이 되다. 바르샤바에서 서울까지 꿈을 현실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팬들은 K-팝은 이제 진짜 세계의 언어가 되었다. 야쿠브가 보여준 것은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증명이라며 열광했습니다. 특히 그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한국인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보드 차트 순위를 처음 확인하던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로 시작됐어요. 연습실에서 다음 곡 안무를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뛰어들어 오시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서 뭔가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야쿠브, 얘들아, 빌보드 200에서 4위야. 핫백에서는 7위. 매니저님이 소리치시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빌보드 200, 4위.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거든요. 팀원들과 함께 컴퓨터 앞에 모여서 직접 빌보드 차트를 확인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앨범 글로벌 하모니가 정말로 4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솔로 곡 워소 투솔이 핫백에서 7위에. 그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1년 전만 해도 폴란드의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얼싸안고 소리 지르고 울고 웃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마커스는 야쿠브, 너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어 라고 소리쳤고, 히로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논과 카를로스도 계속 언빌리버블 을 연발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가족들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야쿠브, 내가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했다며. 아직 정확한 순위를 모르셔서 과장되게 전해 들으신 거였지만 그 기쁨만큼은 진짜였어요. 아버지도 전화를 주셨는데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옳았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다 풀렸어요. 폴란드 언론들의 반응도 정말 놀라웠어요. TVP에서 연락이 와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일간지들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고, 심지어 바르샤바 시장님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다니던 공장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공장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야쿠브, 우리가 너를 오해했다. 정말 미안하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비웃던 동료들도 SNS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국에서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한국 팬들이 워소 투솔 뮤직비디오에 이제 K-팝은 정말 세계의 언어가 되었다. 야쿠브 덕분에 폴란드가 친근해졌어요.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감동이라는 댓글들을 달아주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시고는 발음이 정말 자연스럽다. 한국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뿌듯했어요. 100일 동안의 혹독한 한국어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빌보드 성공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일단 스케줄이 미친 듯이 바빠졌어요.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출연 요청이 들어오고, 유럽 각국에서 콘서트 요청이 들어오고, 심지어 폴란드 대통령님까지 만나 뵙게 되었어요.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야쿠브, 당신은 폴란드의 자랑이야. 당신 덕분에 전 세계가 폴란드를 주목하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가 외교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다. 당신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깊었던 건 역시 음악적인 성과였어요. 워소 투솔이라는 곡은 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이었거든요. 폴란드에서 한국까지의 여정,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 꿈을 향한 간절함을 담았어요. 가사 중에 바르샤바에서 꿈꾸던 소년이 서울에서 날개를 펴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쓸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 여정을 한 줄로 압축한 것 같았거든요. 음악방송에 처음 출연했을 때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위를 했을 때 받는 트로피를 받게 된 거예요. 트로피를 받고 소감을 말할 때 저는 폴란드어로 먼저 말했어요. DGIK POLSKA, DGIK 코리어. 폴란드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폴란드 국기를 흔드는 팬들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폴란드 교민들이셨는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이건 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K-팝의 힘, 한국의 시스템,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젊은이들의 승리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특히 폴란드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1년 전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꿈을 향한 간절함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빌보드 차트 성공은 저에게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K-팝이 정말로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되었다는 증명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성공의 달콤함보다도 그런 의미가 더 소중했어요. 7부 바르샤바의 눈물. 빌보드 성공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야쿠브는 드디어 고향 바르샤바로의 귀국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투어의 유럽 구간 중 폴란드 콘서트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르샤바 쇼팽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야쿠브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떠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났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스타가 되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고향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맞아줄까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한 순간 야쿠브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 곳곳에는 바르샤바의 자랑 야쿠브 환영합니다.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문화 교류의 달인 야쿠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내 곳곳의 변화였습니다. 지하철 역사에는 야쿠브의 대형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광장에는 그의 무대 영상을 상영하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바르샤바 국립 스타디움은 5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야쿠브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를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을 때의 심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설렘 반, 떨림 반이었거든요. 1년 반 전에 가족 몰래 떠났을 때와는 정말 다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적인 스타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너무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시절의 야쿠브로 봐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긴장됐어요. 물론 그동안 화상통화로 계속 연락은 했지만 직접 만나는 건 다르잖아요.
떠날 때 서운해하셨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맞아주실지 정말 궁금했어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들고 환영해주고 있더라고요. 야쿠브, 야쿠브를 외치는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1년 반 전에 이곳을 떠날 때는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떠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주다니 꿈만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시내로 들어오면서 본 광경이었어요. 지하철 역사에 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바르샤바가 낳은 글로벌 스타 야쿠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지하철역은 제가 매일 공장에 다닐 때 이용했던 곳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축구하며 놀던 그 광장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제 무대 영상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광장에서 공을 차면서 언젠가는 유명해지고 싶다고 막연하게 꿈꾸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역시 가족들과의 재회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달려와서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를 오해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여동생은 오빠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나 했는데 여전히 우리 오빠네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오히려 더 반가웠어요. 콘서트 준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전 공장 동료들도 만났는데 그들이 야쿠브, 우리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덕분에 더 간절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선생님이 야쿠브, 너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 그때 내가 발레를 춘다는 걸 알았을 때도 이 아이는 남다른 길을 걸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콘서트 당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바르샤바 국립 스타디움에 5만 명이라니. 폴란드 가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스테이지에서 관객석을 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어요. 가장 특별했던 건 콘서트 중간에 준비한 서프라이즈 코너였어요. 워소 투소를 부를 때 무대 뒤에서 어머니를 모셔온 거예요. 관객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이크를 잡으시고는 6.25 전쟁 때 우리 폴란드가 한국 고아들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자랐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적 우정이고 문화 교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국가와 폴란드 국가를 동시에 부르는 관객들을 보면서 정말 전율이 돋았어요. 음악이 정말로 국경을 넘나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걸 실감했어요. 콘서트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바르샤바. 감사합니다. 폴란드.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 이라고 외쳤을 때 5만 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이룬 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돌아다녔어요. 초등학교 운동장, 처음 발레를 배운 연습실, 친구들과 놀던 공원. 모든 곳이 그대로였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세계 각지에서 공연하고 수많은 팬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8부 K컬처 세상을 잇다. 바르샤바 콘서트의 대성공 이후 야쿠브는 전 세계를 돌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문화 간 이해와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 유엔에서도 문화 교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폴란드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청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서 야쿠브가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년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여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년 후 야쿠브는 서울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인 KSP 오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Thank you, Korea. 이라는 제목의 이 콘서트는 그의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관객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야쿠브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한국을 방문한 각국의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콘서트의 클라이맥스에서 야쿠브는 관객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꿈을 이룰 기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이 저에게 준 그 희망과 가능성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것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3년 전 폴란드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KSP 오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한국에서 단독 콘서트라니.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연습생이 되는 것만으로도 벅찬 꿈이었는데요. 콘서트 제목을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정한 건 정말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말이 감사합니다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이 바로 감사함이에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 100일간의 혹독한 훈련, 첫 무대의 떨림, 빌보드 성공의 기쁨,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의 감동.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저와 함께 연습했던 동료들, 저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 모든 분들이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남겨주셨어요. 콘서트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관객들과 함께 워소, 투소를 부를 때였어요. 1만 5천 명의 관객이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음악이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관객석에서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정말 벅찼어요.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콘서트 중간에 준비한 VCR에서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어요. 폴란드 공장에서 일하던 모습부터 첫 한국 도착, 연습생 시절, 데뷔 무대까지. 그 영상을 보면서 관객들도 함께 울고 웃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 왔어요.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관객들에게 제 진심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3년 전만 해도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성공할 기회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주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노래와 춤만이 아니었어요. 꿈을 향해 끝까지 노력하는 법을,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융합하는 방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배웠어요. 저는 이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주변에서 반대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향한 간절함과 끝까지 버티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길은 열릴 거예요. 그리고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K-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문화도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서로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 곡 원월드, 원드림을 부를 때는 정말 온 관객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어, 폴란드어, 영어, 일본어, 여러 언어로 함께 노래하는 소리가 돔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커튼콜을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전 세계 모든 분들. 그 순간 1만 5천 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공장에서 일하면서 휴대폰으로 K-팝 영상을 몰래 보던 그 시절, 가족들 몰래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그날, 100일간의 지옥 훈련을 버텨냈던 시간들, 모든 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룬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폴란드와 한국을 잇는 문화의 달이었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였어요. 그 책임감이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보람찼어요. 콘서트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폴란드 정부에서 문화교류 친선대사로 임명해 주셨고, 한국 정부에서도 한류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셨어요. 유엔에서도 문화 다양성 증진 특별대사 역할을 제안해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깊었던 건 젊은이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야쿠브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도 다른 나라 문화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도해볼 용기가 생겼어요라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폴란드의 한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가 기억에 남아요. 야쿠브 오빠 덕분에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국에 가서 제 꿈을 펼쳐보고 싶어요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생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이 모든 일을 한 보람이 있다고 느꼈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음악 활동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 활동,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폴란드의 K-팝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폴란드 젊은이들이 한국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K-팝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전문 트레이너들을 모셔와서 정식 커리큘럼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유럽 전통 예술과 K-팝을 융합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발레와 K-팝을 결합한 것처럼 다른 유럽 전통 예술들도 K-팝과 만나면 어떤 새로운 장르가 탄생할지 정말 기대돼요. 가장 뿌듯한 일 중 하나는 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제작되기로 한 거예요. 폴란드와 한국이 공동 제작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From Warsaw with Love예요. 제 역할은 폴란드 배우가 맡고 한국 부분은 한국 배우가 맡아서 두 나라의 합작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이 영화를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 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단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잡았을 뿐이에요.
정말 이게 다예요. 저는 특별한 재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울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처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영상을 봤을 때의 그 감동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단순히 성공의 기회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을, 그리고 꿈을 향해 끝까지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탄생해요. K-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도 바로 이런 열린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냈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의 전통적인 예술을 한국의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했을 때 그 둘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후배 양성이에요. 저처럼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K-팝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들을 볼 때마다 3년 전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얼마 전에는 폴란드에서 온 17세 소녀를 멘토링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도 저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K-팝 댄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 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거야 라고 격려해줬어요. 그 아이가 몇 달 후에 한국 연습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마치 제가 다시 한번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요즘에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단순히 K-팝 아이돌로서의 활동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교류의 메신저가 되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올해 말에는 글로벌 하모니 페스터벌이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전 세계 각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음악이 만나는 축제예요. K-팝뿐만 아니라 각국의 전통 음악, 춤, 문화가 서로 만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3년 전에 경험했던 그 감동을, 그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문화가 정말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기회에 감사하고,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해요. 때로는 이 모든 일이 꿈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정말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폴란드 공장에서 일하던 그 시절의 간절함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떨리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다만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가를 꿈꿨지만 결국 K-팝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형태는 달랐지만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본질적인 꿈은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저에게 한국이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꿈을 꾸는 것은 나이도, 국적도, 환경도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도 들려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